자, 안녕하세요. 여승재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여승재 전문가의 골든타임. 시장이 또 어렵기 때문에 참 방송하면서 자, 오늘 코스피 지수 뭐 한국 증시가 3%, 뭐 5% 급등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참 전해드리고 싶은데 참 요즘 시장 증시 상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어렵죠. 하지만 그래도 제가 좀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참 주의 깊게 잘 들어주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하나하나 좀 짚어가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리 동결이 있었죠. 금리 동결. 장 초반에 좀 상승,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관련된 기자회견, 이런 부분들과 또 금리 인하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장 초반 좀 반등을 하려는 듯 했지만 결국에는 금리 동결 소식 전해지고 또 미국 나스닥 지수 선물이 추가적인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 한국 증시 굉장히 좀 어렵게 좀 만들었는데요.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세 추종, 여승재 전문가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이번 주 내내 말씀드렸던 부분이 제가 존 텔픈턴 투자대가 명언을 말씀을 드리면서 최고로 비관적일 때, 최고로 낙관적일 때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이고 가장 좋은 매도 시점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전문가들도 이 때가 언제인지 모른다. 이 때가 언제인지 모른다라는 부분을 알기 어렵다라는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지금이 바닥일까? 지금이 바닥일까? 지나봐야 안다는 거예요. 결국 지나봐야 한다. 그러니까 섣불리 예단을 해서는 어렵다. 그렇다 하더라도 예, 관심을 갖고 주목을 해서 보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관심을 갖고 주목을 해서 계속 보고 있어야 또 전환되는 시점을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해드리면서 추세의 상승 변곡점이에요. 기회는 추세의 상승 변곡점. 이 상승의 변곡점을 잡기 위해서는 지금 시장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있어야겠죠. 다들 잘 아시잖아요.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침체 우려, 이 부분이 완화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을 비롯해서 한국뿐만 아니고 뭐 유럽, 이탈리아, 중동, 이란 확진자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야겠죠. 또 미국에서는 또 확진자가 60명으로 늘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유행, WHO에서는 뭐 대유행을 얘기하기엔 아직 시기상조다 이러고 있지만 또 미국 CDS에서는 또 우려스러운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는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거기에 1분기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죠. 다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많은 증권, 경제 전문가들, 또 분석가들이 금리 인하를 전망하고 기대를 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금리 동결, 이런 부분이 발표되면서 또 투자 심리를 좋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아카데미에서 기본적 분석 강의를 해드려요. 기본적 분석 강의를 해드리는데 저는 이 기본적 분석에서 탑다운 방식을 선호합니다. 버텀업 방식보다는 탑다운을 선호하기 때문에 뭐 거시경제, 미시경제, 이런 경제 분석,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지, 이게 이론을 교육해 드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오늘 금리 동결,
일단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께서 한 말이에요. 코로나19 영향으로 실물 경제 위축은 벌써 나타나고 그 영향이 1분기에 특히 집중될 것이다. 국내 수요 생산 활동의 위축은 경제적 요인이라기보다는 불안 심리에 기인해서 미시적인 정책이 더 효과적이다. 또 그 이전에 기준금리 인하는 부작용도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 이런 언급을 하시기도 했었는데 결국 이 미시적인 경제 정책 요 단어 사실 주식 투자하시면서 기본적인 뭐 상식 이런 부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거시 경제가 뭔지 미시 경제가 뭔지 이런 부분들은 개념 정도는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 또 도움이 되실 수 있겠는데요. 자, 이 부분을 항상 뭐 통화정책 금통이 끝나고 이주열 총재가 이제 기자회견하고 그 금리 인하를 하던 동결을 하던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경제 용어 섞어가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개인 투자자분들 그렇게 주의 깊게 듣지 않으시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주식 투자로 성공을 해 보시겠다. 좋은 결과를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엔 한국은행 뿐만 아니고 미 연준, 여는 총재들의 어떤 발언 이런 부분들 항상 신경 써서 보셔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결국은 이 경기 부양 정책은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잘 어우러져야 됩니다. 근데 이 재정 정책은 말 그대로 정부에서 돈을 푸는 거예요. 조세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통화 정책은 한은에서 통화의 유동성을 조절하고 금리를 조율하고 조절하고 그런 통화 정책이죠. 근데 이게 외부 시차, 내부 시차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통화 정책은 외부 시차가 길어요. 통화 정책을 펼쳤을 때 실제적으로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기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것이고 재정 정책은 내부 시차가 긴 반면에 외부 시차는 짧게 통화 정책보다 짧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주열 총재가 오늘 얘기한 얘기는 재정 정책, 재정 정책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 뜻을 얘기한 거예요. 이 미시 경제 정책은 개별 경제 주체 자원 배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 부분에 있어서 산업 정책, 조세 정책, 노동 정책 등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화 정책보다는 미시 경제 정책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언급을 하셨는데 글쎄 이 부분이 옳다 그르다 저는 이것을 논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논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적절해야 돼요. 항상 시의적절해야 되는데 이번에 금리 동결이 옳은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실수였는지는 지나고 보면 알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시장의 반응이 더 중요한 것이죠. 오늘의 한은은행의 금리 동결이 길게 봤을 때 또는 단기적으로라도 한국 증시의 우호적인 결정이었다라고 친다면 증시는 반등에 성공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금리 동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락을 했죠. 물론 미 나스닥 지수 선물이 하락을 이어간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 이 나스닥 지수 선물이 아래 꼬리를 달고 또 밀어 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주간 흐름, 일간 흐름에서 상승 추세를 훼손시키면서 변동성을 지금 키워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다라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렇게 인지를 좀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믿고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믿고 볼 수 있는 것. 오늘도 외국인들 코스피, 코스닥,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가 굉장히 거칠게 진행이 되었는데 2,351억 매도를 했습니다. 또 코스피 시장에서는 4천 마감하면서 보니까는 4,098억 정도 매도를 했더라고요. 뭐 어제에 비하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기는 했지만은 이 와중에서도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어려운 상황에서 매수하고 있는 종목에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날짜 외국인 기관 수급 종목 정리를 해서 보여드렸었죠. 자, 이런 부분들 오늘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급을 잘 못 믿으세요.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는 잘 믿지를 못하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수급 가장 중요한 거예요.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 오늘 한은의 금리 동결이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을 했어도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2.37%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제가 코스피 외국인 기관 10종목, 코스닥 외국인 기관 10종목 수급을 보여드리면서 한 종목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한원 시스템. 제가 특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친환경 자율주행 관련 전기차, 수소연료 전지차, 공조 부품,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 글로벌 시장 점유율 2위 기업인 한원 시스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완성차 업체들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눌려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다. 충분히 관심을 갖고 보실 수 있다 라는 견해를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수급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전문가로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수급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 수급 보시면은요, 오늘까지도 매수를 했어요. 외국인이 20억 6,400만 원. 어제보다 조금 줄기는 했지만 또 기관은 여전히 팔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외국인 손을 들어주고 싶다라는 말씀을 어제 전달해 드렸죠. 자, 이런 부분들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시장 어렵지만 어려운 와중에서도 가장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수급이 유지되고 있는 종목들을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어제까지만 해도 없었는데 키움증권 기준으로 신용한도 초과가 되어 있네요. 이런 부분들 조금 참고하셔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 자, 제 영상 계속 올려드릴 거예요. 수급 관심주 주기적으로 올려드릴 건데요. 제가 전달해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도움이 되셨거나 또 마음에 드셨다면 또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스트리밍 실시간 또 방송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스트리밍 방송도 보시기 위해서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제가 아카데미에서 이런 기본적 분석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서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는 업종, 섹터, 종목 어떻게 선별하고 발굴하고 공략을 하는지 제가 아카데미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아카데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이 우측 상단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또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시장 어렵지만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성공투자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올려드리는 수급 관심주 주목하셔서 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수 있으니까는요, 항상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항상 성공투자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